올해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 요건도 폐지되면서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보다 236만 가구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30세 미만과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543만 가구로 5월 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 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에 장려금 신청용 개별 인증 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문자로 개별 인증 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한데요. 특히 올해 신청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소득이 올해 신청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폿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자녀 장려금은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 계획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 장려금 신청 금액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잠정 계산된 것으로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재산합 계획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돼 지급되고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돼 지급됩니다. 또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돼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뿐 아니라 ARS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한편 전화 문의에 대비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각 지방청에 설치 운영합니다. 세무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아닌 읍면 사무소 등에서 현지 신청 창구도 확대 운영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 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ARS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되며 홈택스 장려금 미리 보기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